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조기억 장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기억 장치에 관한 내용을 배웠었어요. 잠깐 좀 정리해 볼게요. 조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기억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운영체제가 작동이 되고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가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억 장치는 전원을 꺼면 내용이 어떻게 된다? 소실된다. 예. 그래서 휘발성이다, 비휘발성이다? 휘발성 메모리다. 그렇죠? 예. 조기억 장치의 장점은 뭐다?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빠르다. 그거 하나예요. 또 뭐가 있죠? 이건 장점이고 비싸다. 그렇죠? 용량이 적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다? 단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기억 장치를 CPU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CPU 비해서는 느리지만, 그렇죠. 느리죠. 당연히 느리죠. 근데 조기억 장치에는 종류가 뭐뭐가 있다 그랬죠? 조기억 장치에는 얘는 롬이라는 거하고 램이라는 거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롬 안에 뭐가 있다? 마스크롬이 있어요. 마스크롬 뭐죠? 공장에서 생산된 거죠. 완벽하게 생산된 메모리. 그러니까는 무슨 저런 거죠. 디지털 피아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내장된 메모리 이런 것들. 전자사전, 우리 MP3 플레이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롬으로 생산돼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수정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P롬이 뭐라 그랬죠? P롬? 일회성으로 한번 기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EP롬이 있었어요. EP롬이라는 거 있었죠. 얘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EEP롬이라는 게 있어요. EEP롬. 요것을 우린 다른 말로 여기서 발전된 게 뭐다?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로 발전을 했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램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SRAM이라는 게 있고 이건 정적 램이라 그랬어요. 정적. 그 다음에 이제 D램, 다이나믹 램은 뭐다? 동적 램. 그러니까 정적은 어떤 경우를 사용한다 그랬죠? SRAM하고 D램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SRAM은 재충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빠르다.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리다. 그러니까 SRAM이 빠르다. 대신에 또 단점이 뭐가 있어요? 얘는 장점이 이제 재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거고, 얘는 빠른 거고, D램은 느린 건데, 그에 비해서 느린 건데, 얘는 집적도가 높다. 작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SRAM은 비싸다. 집적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작게 만들 수 있다. 부피가 작다. 이런 거죠. 그러면 SRAM은 뭐다? 부피가 크다. 그 다음에 SRAM은 또 어디에 사용한다 그랬죠? 캐시 메모리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메모리들의 종류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전력 소모가 높다,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렇죠? 자, 보조기억 장치를 볼게요. 그럼 보조기억 장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은요.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느리지만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관해 둬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전원을 껐다 켰더니 내용이 지워졌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원이 껐다 켜져도 내용이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보조 기억 장치라는 개념이다. 저장 용량이 크다.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 기억 장치는 바로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축판처럼 둥그런 원판 위에 철판이에요. 철판. 근데 희한하게 그 철판은 자석이 안 붙습니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예, 금속 원판을 사용한다. 금속 원판. 근데 자석이 안 붙어요. 근데 그 위에 자석 물체를 입혀요. 자성체를 이용해서 기록을 해요. 자석 물질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석에는 붙지 않지만 그 안에 물질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 개인용 컴퓨터 즉 PC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억 장치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요, 보조 하드디스크는 회전체예요. 회전체. 보조기억 장치 중에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느리지만 비휘발성 메모리라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량이 크다. 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중에 바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회전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소음, 진동이 발생해요. 발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그렇죠? 자동차 바퀴도 획 돌지 않습니까? 돌다 보면 뭐가 생겨요? 회전체는 소음, 진동, 열이 생겨요. 근데 그게 공기 중에 이렇게 밀려나가니까는 열이 좀 식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풍기도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음, 또 덜렁덜렁 진동 발생할 수 있고요. 회전하다 보니까 열이 나요. 근데 선풍기 자체에서 열을 이렇게 순환을 해주니까 뜨거운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공기순환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뜨거워요. 만지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화상을 입진 않지만 놀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고 한동안은 빨랐어요. 가장 빠른 상태로 사용했었어요.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장치를 사용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더 이상은 안 빨라지더라. 좀 더 이상 빨라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SSD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얘는 플래시 메모리로 제작을 해놨어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EEP롬에서 플래시 메모리로 발전했다 그랬는데, 이런 플래시 메모리로 제작을 하니까는 소음, 진동, 발열이 없다. 회전체도 아니다. 그래서 열도 안 나고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고 뜨겁지도 않고 더 빠르다. 좋아졌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빨라졌어요.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요 60g? 제가 쓰는 게 500기가짜리를 쓰는데 60g 밖에 안 돼요. 우리 명암 크기 있죠? 명암 크기 그만해요. 컴퓨터에 들어간 하드디스크는 성인 손바닥보다 커요. 제 손바닥, 길이는 이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두꺼워요. 두부 반모 이렇게 옆으로 쓸어 놓은 것처럼 두툼해요. 예, 충격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쿵 부닥치면 그냥 뭐 고장 나는 셈이에요. 자, 소음, 진동 이런 거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CD-ROM은 어때요? 여러분 CD 요즘 잘 사용하십니까? 650메가라는 저 옛날스러운 얘기는 그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700메가로 쓴 지가 언젠데.
처음에 650메가 나왔고요. 한동안 650메가 나오고 지금은 다 700메가입니다. 700메가 뭐 어찌 걸 거야? 저 부피가 큰 거를. 그렇잖아요. 우리 커말책에 보면은 CD 들어있잖아요. 그 700메가입니다. 근데 저 700메가 안에다가 우리가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80분 정도 저장을 해요. 80분. 근데 그 80분의 동영상은 아주 작은 크기의 동영상. 커다란 영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용량을 좀 크게 만든 차세대 디스크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DVD예요. 디지털 비디오 드라이브라고 하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라고 하는 DVD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CD의 한 6배 내지 7배 이상. 근데 요거는 해상도가 720이에요. 720 해상도 갖고는 영화 안 봐요. 옛날 우리 텔레비전 있잖아요. 아날로그 텔레비전 브라운관, 걔가 800이에요. 해상도가. 거기에는 딱 최적화되어 있는데 요즘 풀 HD 모니터라든지 또는 디지털 TV 1920 풀 HD 영상에서는 DVD 안 쓰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다? 블루레이 디스크다.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에서 100기가까지 저장된다. 블루레이 디스크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근데 블루레이 디스크가 아직 보급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보급이 될 만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울트라 HD, UHD가 나왔어요. 풀 HD가 아니라. 울트라 HD는 해상도가 4K라고 하죠. 4K. 1920의 2배, 3860, 3840이라고 하는 그런 고해상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건데, 블루레이 디스크 갖고도 처리가 안 돼요. 저희 집에도 지금은 홈시어터가 DVD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VD 영상을 집어넣고 디지털 TV로 재생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HD라 그러죠. HD. HD는 DVD 720보다 해상도가 커요. 1080이에요. 그 DVD로 영화를 못 봐요, 이제는. 그 DVD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DVD 매체로 돼 있는 옛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팝니다. 10개 어떤 거는요? 10,000원? 장당 1,000원, 어떤 거는요? 100원씩도 팔아요. 왜? 안 사니까 빨리 떨궈 버려야죠. 현금화 시키려고. 그렇게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DVD는 이제는 뭐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는 똑같은 크기인데 그 안에 레이저 파장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DVD나 CD는 한 장을 녹이면 그대로 CD, DVD로 재생이 돼요. 재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용산에서 CD를 뭐 100장, 50장씩 사가지고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은요, 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가요. 그러면 새 거로 교체해줘요. 그럼 거기에서 그거를 다시 공장으로 보내면 공장에서 그걸 녹여가지고 하나의 그대 CD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 서비스도 하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안 해주지만 용산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그런 걸 해주더라고요. 자, 기억장치 관련 단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지금 기가바이트, 그렇죠? 바이트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 한 글자. 킬로바이트는 1024, 2의 10승 1024. 키로의 1000배가 메가, 메가의 1000배가 기가, 기가 다음에 테라, 페타, 에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그 386, 486 이전에 AT, XT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개인용 PC를 처음에 등장을 만들어 놨는데, 애플은 처리 속도가 1MHz인가? 1MHz인가 그랬었어요. 1MHz에다가 XT라고 하는 거, 옛날 286 이전에 XT라는 게 나왔을 때 4.77메가, 그러다가 AT가 16메가, 처리 속도가 16메가,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얼마? 3기가. 처리 속도가 3기가예요. 그 4.77메가에서 거의 1000배죠? 3기가니까.
예, 메가에서 기가로 가고요. 주기억 장치는 처음에 뭐 1메가바이트, 2메가바이트, 4메가바이트 이런 걸 썼었어요. 4메가바이트가 메가당 4만 원씩 했을 때 4메가바이트 메모리가 16만 원에 썼어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도둑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컴퓨터 학원에 가서 메모리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용산에 가서 중고로 팔면 돈이 되니까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학원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그만큼 비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메가바이트에서 4기가바이트, 4메가가 아니라 4기가바이트 1000배를 이용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가바이트에서 메모리도 500기가 하드 이런 거 쓰다가 지금은 뭐 4테라바이트, 4000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를 쓰고요. 페타바이트도 쓰고요. 에타 다음에 제타인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 에타 위에가 제타인가 그런데 그렇게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용량 단위를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나열한 건 뭘까요? 하고 과거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기는 이제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라고 하는, 그리고 1000분의 1초에 또 1000분의 1초니까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가 되죠.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나노는 10억분의 1, 그 다음에 피코 세컨드, fem토 세컨드, 아토 세컨드.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그 마이크로라는 게 100만 분의 1, 그만큼 자기는 빨리 움직이겠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피코소프트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피코소프트. 나노도 아니고. 이름은 되게 멋있었는데 모르겠어요. 회사가 잘 되는지 없어졌는지. 나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노공학, 나노정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10억분의 1mm로 줄이는 거예요. 은나노 이런 거 있잖아요. 은이라는 물질을 10억분의 1로 잘게 쪼개면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거를 스테인리스 금속 위에다가 입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스레인지 상판에 은나노 코팅을 한다는 거고요. 황토나노 뭐 이런 거 있죠. 황토라는 입자에 10억분의 1로 줄여가지고 잘게 해가지고 이 런닝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거예요. 황토가 좋다고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나노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노공학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혈관이 막혔을 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작게 안에 청소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나노처럼, 나노니까 작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사기를 통해서 혈관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얘가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안에 무슨 뭐 이렇게 모터가 나오든 뭐가 하든 간에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이제 혈관 막힌데 잘못하면 뇌출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을 뚫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작게 만든 로봇을 더 확대시키면, 더 많은 걸 만들면 스파이 로봇,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만 나오는 파리 로봇 같은 걸 만들어서 어디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아니면 다른 적지에 가서 뭐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현실화되고 있어요. 자, 빠른 거에서 느린 거, 많은 거에서 적은 거,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건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까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거는 뭐다?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SRAM, DRAM, ROM.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는 SSD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고요.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집디스크 보셨어야지 뭐. 집디스크 못 보셨죠? 그렇죠.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옛날 디스켓이 1.44메가예요. mp3 요즘 노래가 한 5기가, 5메가, 6메가 되는데 디카로 착각 찍으면 뭐 요즘 뭐 4, 5메가씩 들어가는데 얘는 1.44메가니까는 디스켓 한 장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집 디스크는 그때 100메가 저장했어요. 100메가. 디스켓처럼 생겼는데. 근데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집 디스크를
저도 사용은 해봤어요. 사용을 해봤는데 편하다. 편하다. 근데 나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다른 집에 가면 없는데. 내가 집 디스크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집에 갔어. 꽂을 데가 없잖아요.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지만은 플로피 디스크하고는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도 집 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해 놔야 돼, 장치를. 그래 내 거를 꽂죠. CD롬도 처음에 나는 CD롬을 달았는데 상대편에 CD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꽂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USB 메모리 다 어느 컴퓨터들이 꽂는 데가 있듯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CD롬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CD롬 드라이브도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공 CD 한 장에 뭐 15,000원, 2만원 했었어요. 지금은 100원에 팝니다. 용산 가면 공 CD 한 장에. 예. 그리고 여러분 CD 레코더 들어보셨어요? 레코더? CD 굽는 거? CD를 이제 안에 있는 거 쭉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CD 안에다가 그 CD 레코더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나올 때 1,000만 원 했었어요. 1,000만 원. 근데 지금은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되나? 아, 이건 DVD 롬이라고만 돼 있네. DVD 롬은 CD 읽고 DVD 읽기만 하는 거예요. DVD 콤보라고 돼 있으면 CD 레코더가 돼 있고 DVD 롬이고 DVD 멀티라고 돼 있으면 CD, DVD 다 레코딩 하는 거고. 우리 강의실 거는 레코딩은 안 되는 거, 읽기만 하는 건데 DVD 멀티가 가장 성능이 좋아요. 블루레이는 좀 비싸니까는 얼마냐? 16,000원. DVD 멀티가 16,000원밖에 안 해요. 그만큼 저렴해졌어요, 이제는. 근데 CD도 안 쓰잖아. 플로피? 이거 오래전에 써보고, 그렇죠. 자기 테이프는 보셨어요, 여러분들? 영상기 필름처럼 생긴 건데. 영상기 필름 아시죠? 옛날에 극장에서 이렇게 필름 돌리면서 영화 했던 거. 그렇게 생긴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하나를 걸어놓고 좌우로 막 돌아요. 서로 역으로도 돌거든요. 이건 88 서울올림픽 광고할 때 나왔었어요. 아시안게임 광고, 86 아시안게임 광고할 때 그때 자기 테이프가 막 나와서 갖고 그걸 이제 못 보던 사람은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컴퓨터가 막 작업을 하는구나. 지금 그 광고 틀어놓으면은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집 디스크 소프트는 기억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건 뭐다? 레지스터, SRAM, DRAM, ROM, 그 다음에 SSD, HDD. 하드디스크가 HDD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력 장치 한번 볼게요. 출력 장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화면 장치냐, 인쇄 장치냐. 그렇죠? 뭐 스피커도 있습니다. 스피커도 출력 장치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거 입력 장치인 것처럼 출력 장치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화면 장치가 뭐냐면 CRT. 이게 브라운관 모니터. CRT.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하는 음극선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브라운관이라 그래요. 브라운관. 진공관 형태로 되어 있는 안에 텔레비전 뒷면이 이렇게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나팔처럼 생겼어요. 뒤에는 좀 온폭하고 이렇게 작고 그게 나팔처럼 퍼지는 건데 이 뒷면에서 전자총이라는 걸 이용해서 색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에 진공 상태에다가 빨간색, 노란색이 불꽃이 튀면서 거기에 글자가 보이고 텔레비전 뉴스가 보이고 드라마에서 배우들 얼굴이 보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사용을 안 하게 됐죠. 왜? 안 사. 액정, LCD, LED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브라운관은 생산 라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액정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텔레비전, 뭐 스마트폰도 액정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말고 우리 전자시계 보면은 버튼 누르면 뭐 바뀌기도 하고 숫자로 막 디지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려한 액정 말고. 근데 그 액정은 영상이 쉽게 말하면 그냥 흑백 형태로만 보이는 그런 액정이었죠. 그러다가 거기다 이제 색상을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컬러를 넣어가지고 지금은 이 LCD가 아니라 TFT LCD라고 하는데 그냥 합쳐서 다 LCD라고 하죠. 우리 강의실은 이게 LCD인지 LED인지 구별이 안 되겠네요.
그냥 봐선 모르잖아요. 과거에는 LCD가 주를 이뤘고 요즘은 다 LED를 쓰잖아요. LED는 뭐냐면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요. 발광 다이오드. 꼬마 전구 있어요. 굉장히 작은 꼬마 전구인데 볼펜으로 콕 찍은 것처럼 작은 전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구를 텔레비전 뒷면에다가 여러 개 모는 종이에다가 꼽아놓은 것처럼 여러 개를 붙여놓고요. 거기다가 전류를 흘려요. 흘리면 여기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LED가요. 전기요금이 덜 나가요. 굉장히 적게 나가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뭐 신호등, 건널목 다 LED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널목 신호등에 보면 위에 조명등도 있어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같은 거 다 LED로 바꿨어요. 옛날에 LED가 아니었거든요. 뭐였었어요? 등산 가시는 분들 밤에 헤드랜턴 끼잖아요. 헤드랜턴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그럼 빛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2시간 쓰면 건전지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빛은 강한데 근데 LED 전구로 갈아 끼니까는 뭐 몇 달 며칠 틀어놔도 끄떡없더라 이거죠. 열도 안 나고 밝기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 LED를 갖고 쓰는 거예요. 이 LED는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저희 중학교 때도 LED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LED는 컸었지. 그때는 컸었어. 근데 지금은 아주 작은 LED를 만들어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더 작아지면 이 스마트폰 LED잖아요. 그렇죠. 이 화면에 글자 보이는 게 다 LED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이에 PDP라는 게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찜질방에 가면 있었던 커다란 텔레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 같은 게 처음에 등장할 때가 LCD로 만들지는 않고요. LCD는 그렇게 큰 걸 못 만들었고 PDP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네온 사인을 이용해서 네온 사인. 여러분 네온 사인 아시죠? 밤에 뭐 번쩍번쩍 광고 같은 거 막 시내 나가면 그래서 뉴스 보면 그것도 나와요. 예전에 12시 넘으면 네온 사인 광고 금지 뭐 이런 거. 전리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뭐 그런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PDP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사용했는데 이 PDP를 사용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금방금방 화면에 나타나더라 이거죠. LCD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LCD 이전의 LCD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게 더뎠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관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브라운관 모니터 무겁죠. 부피 공간 많이 차지하죠. LCD는 너무 약하죠. 그러다가 PDP가 나오니까 PDP에 열광을 했는데 단점이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드라마를 보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만 원 나왔었어요. 이 PDP를 전기요금을 대폭 줄였는데도 안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PDP는 생산 라인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LCD하고 LED 두 가지만 나오죠. 자, 픽셀이란 말이 나와요. 픽셀. 우리 지금 강의실에는 해상도는요 1920에 1080인가 그럴 거예요. 이 화면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요. 근데 이 빔 프로젝트가 1920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텔레비전하고 이 모니터하고 저 빔 프로젝트하고 같은 걸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같이 연결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상도가 안 맞으니까 강사 컴퓨터는 160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600을 쓰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는 1920이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모니터는. 예. 그런데 우리가 바둑판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 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줄과 줄 사이에 만나는 네모칸. 그 네모칸을 픽셀이라고 한다. 거기에 빨간색, 노란색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로가 1024개로 잘라져 있고 네모칸이 세로가 768개로 쪼개져 있다. 그럼 서로 곱하면 얼마예요? 1024 곱하기 768이면 뭐 80만 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우리 해상도가 1920에 1080이라 그랬잖아요. 곱하면 200만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는 200만 화소예요. 200만 화소. 해상도가 200만 화야. 200만.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착각 찍으면 뭐 1000만화소 이러잖아요. 그랬죠. 1000만화소 같으면 어마어마한 해상도겠죠.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그 길이를 과거에는 센티미터로 표현했었어요. 인치로 표현했었어요. 19인치, 22인치.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요, 22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S22에 2310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22가 뭐냐면 22인치형이란 뜻이에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22인치라는 뜻인데 지금은 국가표기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치라는 말을 표기를 못하고 몇 인치형 아니면 22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센티미터로 표현해요. 59cm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평 이런 말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몇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미터법에 의해서 센티미터로 표시된다. 재생률, 점간격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밝기도 있어요. 칸델라라는 밝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 픽셀이란 단어하고 모니터의 크기를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시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잘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프린터는 안 나온다? 출력장치 대표적인 게 또 프린터가 있죠? 우리가 쓰는 프린터는 뭐가 있습니까?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그런 거죠. 옛날엔 도트 매트릭스라 그래서 때르륵 해갖고 막 리본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찍히는 거 있었어요. 그런 프린터기 지금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일단 시끄러.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요, 이 프린터실이 따로 있었어요. 대기업에 가면 인쇄실이 따로 있어요. 이런 방 안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고 박스에. 그러면 직원이 가서 인쇄할 거 있으면 디스켓에 있는 거 저장한 거를 그 인쇄실에 가서 비어있는 컴퓨터에 꽂아놓고 인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마개 꽂고 해야 돼. 거기는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사람 시끄러워서. 그러면 막 거기는 종이를 찌리리 하면서 인쇄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연속용지 아시죠? 옆에 구멍 뚫려 갖고 나오는 거. 그런 거로 잔뜩 인쇄해가지고 저도 그 소스를 그런 프로그램 개발했을 때 소스를 막 박스채 싸놨었어요. 집에 이사 한번 할 때마다 남보를 박스를 정리해야 되는 우리 애들 엄마, 저 인간이 저게 뭐길래 저걸 해주중재할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최근에 이사할 때가 10년 전인데 이사할 때 다 버리고 왔어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안 보면 평생 안 보게 된대요. 근데 몇 년째 안 보더라고. 대학 때 보고 졸업하고 나서 보던 거를 뭐 40, 30대 언제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막 버렸더니 고물상 아저씨가 좋아하시더라고. 박스에 착착 쌓여 있었죠? 딱 테이프로 붙어 있죠? 보니까 종이죠? 그대로 가져가면 재활용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안 쓰던 책도 한 라면 박스로요 한 80박스 버렸어요. 그걸 방에다 싸놓고 살았어. 세를 들여도 30만 원을 받을 텐데 10년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으니. 예. 아휴. 지금 또 책이 쌓이네요 집에 쓸데없이. 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프린터기들 종류는 레이저 프린터기,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기. 근데 시험에 날만한 게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가멸식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가멸식하고 또 뭐더라? 프린터 종류 이제 안 하니까 저도 까먹네요. 여러분 판박이 아시죠? 판박이. 애들 여기 피부에다 올려놓고 막 비비면 열 받으면 이렇게 이제 뺏겨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그런 프린터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인쇄해가지고 그거를 티셔츠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대리미로 대리면 몸에 이렇게 옷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팔기도 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직접 프린터로 인쇄하잖아요. 티셔츠에다가. 제주도 가면 승마장 같은데 그 옆에 있잖아요. 팔더라고. 가보면 딱 여지없이 팔아.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뭐 합니까 이제는? 머그컵에다가 쫙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다고 이제 저는 안 사요. 그냥 집에 아무 컵이나 마시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 뭐 새겨져 있으면 뭐 물 맛이 더 좋아집니까? 그러니까는 매력 없지. 예. 현실주의라. 자, 하여튼 그런 프린터기가 있었다라는 것만 곰곰이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것보다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뭐냐면은요. 중단 개입.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종종 일어납니다. 수업하는데 갑자기 띠리릭 하고 엄마 나 배 아파요. 그러면 공부 못 하잖아요. 이거 해결 보고 와야 되잖아. 갑자기 배가 뽀글뽀글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공부 못 하잖아요.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게 인터럽트예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막 작동되고 윈도우가 작동되고 인터넷상에서 내가 다운로드 받고 뭐 하는데 인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안 돼. 멈췄어. 이유가 있겠죠? 여러 프린터로 막 인쇄하는데 프린터가 중간에 멈췄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이가 없어. 종이 넣어달래. 그래서 멈추죠. 종이 없는데서 계속 인쇄되진 않죠. 잉크가 다 됐대요. 잉크 교체하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잼. 종이가 꼈어. 아, 이러면 짜증나죠. 그럼 종이 뜯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터럽트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쭉 멈춰버리는 거예요. 백신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엑셀에서 무슨 계산을 쭉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에러가 났어요. 엑셀도 에러 많이 납니다. 그럼 중간에 이어서 못 하거든요. 인터럽트예요. 예. 자, 먼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현재 작업 저장 그게 빠져 있네. 현재 작업을 중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작업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고 중단하고 멈춰야죠. 그리고 그 상황을 처리해야죠. 상황 처리해야죠. 그리고 다시 복귀해야죠. 하던 일 마저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처리하는 거. 그게 인터럽트예요.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내가 처리하면 되고 내가 처리할 수 없으면 종이는 내가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에서 바이러스 발견됐습니다 처리하면 나오면 삭제하세요 치료하세요 라고 눌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때 내가 바이러스를 처리하시오 라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쫙쫙쫙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면 그때부터 이어서 하겠죠. 인터럽트는 종류가 많은데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그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도 해요.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외부 인터럽트는 뭐냐면 좀 전에 그런 거 인쇄 한참 하고 있는데 에이 인쇄 안 할래. 내가 인쇄 취소했어. 그것도 외부 인터럽트고요. 외부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잉크가 없대. 그 멈췄어. 외부 인터럽트예요. 또 정전되는 것도 외부 인터럽트예요. 정전을 알아챕니다. 컴퓨터가. 정전이 뭐예요? 220V를 사용하던 놈이 0V로 바뀌었어. 220V 전류가 들어오다가 0V로 바뀌었어. 그게 정전이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일반 텔레비전은 60V만 들어와도 작동이 되는데 컴퓨터 본체는 220V가 다 들어와야 돼요. 220V에서 얘가 줄어들어 210V로 이렇게 처리가 돼. 그러면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야 컴퓨터 이상해 하던 일까지 딱 멈춰 저장해라 해요. 그리고 픽 나가겠죠. 그들 다시 켜보면 그 어디까지 했는지 컴퓨터가 알아요. 우리 PC는 그런 기능이 약하지만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정전이 되고 나서 처리가 되고 다시 키면 이어서 자동으로 합니다. 그걸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백신이나 이런 거 위에서 이런 것들. DMA는 뭐냐면요. 자, 우리 컴퓨터는 CPU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CPU가 모든 일을 처리하거든요. CPU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 못하죠. 그래서 CPU의 모든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CPU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자, 어느 그룹의 회장님, 그 회장님이 택배도 해야 되고 경비 업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려면 그 회장님 죽어요. 그러니까 택배는 택배 업체에다가, 경비는 경비 업체에다가, 청소는 청소 업체에다가 맡겨서 관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가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CPU한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 일일이 보고하고 받으려면 어떨까요? 메모리도 힘들고 CPU도 힘들어요. 그래서 DMA 기법을 써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메모리야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결제 안 받고 네가 해. 그런 거예요. 채널이라는 말도 나와요. 채널. 여러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명령을 걸어보셨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말은 뭡니까? 이쪽에 있는 매체에 있는 내용을 다른 매체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같은 매체든 다른 매체로 넣어주는 게 복사잖아요.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는 거. 그러면 그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CPU한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 100개가 있는데 하나 넘겼습니다. 두 번째 할까요? 그럼 CPU가 하나 해. 그럼 두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할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출력 장치들을 통제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통제하는. 그 회사에 가보면 사장님하고 직원 달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는 것처럼 중간 책임자인 채널을 두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채널이에요. 제어 기능. 그러니까 모든 제어는 CPU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주변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직접 움직이는 거는 DMA 기법으로 움직이면 되고 그때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100이라는 걸 복사해서 저쪽에 붙이려고 봤더니 저쪽에는 50밖에 안 남았어. 그럼 100을 못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 거기 100 없던데 50밖에 없어. 복사 안 돼. 붙여넣기를 못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채널이다. 채널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나오고요. 그냥 채널하고 그런 것만 나오더라. 우리 책에는 DMA하고 채널하고 순서가 좀 바뀌어 있었네. 그렇죠? 자, 포트 하면 또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컴퓨터 뒷면이죠. 뒷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도망갔다? 요건가? 이건 너무 작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강의실에는 요 전원 연결하는 요 전원 연결 장치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얘가 보통은 상단에 있는데 이 강의실은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그거는 뭐 위치가 위아래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라색. 우리 제 거를 보니까 보라색 키보드 꽂혀 있어요. 근데 녹색 마우스는 안 꽂혀 있고요. USB 단자에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병렬 포트 분홍색 있죠?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있는 거는 오래된 거라고. 근데 우리 거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껍데기는 요즘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 거예요. 이건 직렬 포트라고 해서 옛날 마우스나 PC 통신할 때 쓰던 거. 병렬은 옛날 프린터 쓰는 거. 요즘은 다 USB로 꽂는 거죠.
그리고 RGB 포트라고 있을 거냐? RGB 포트? 이게 상단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실은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요 요게 위에 있고 요 아래에 요 하얀색이 꽂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기 하얀 뭉치 꽂혀 있지 않습니까? 하얀 뭉치, 하얀 뭉치인가요? 저는 하얀 뭉치로 되어 있고 검은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그러네, 맞네. 하얀색 뭉치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니터를 연결한 DVI예요. 그 DVI가 우리 모니터로 갔을 때는 뒷사람 모니터를 보시면 알 거예요. 뒷사람 모니터 뒷면 거기 오른쪽에 검은 거 그게 바로 여기 뭐라 그러면 RGB고요. RGB 여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작은 듯한 그게 DVI로 연결되어 있는 HDMI라는 포트고요. 그 옆에 얇은 동그란 잭 꽂혀 있는 거는 파워고, 이건 아답터고, 이게 꽂혀 있잖아요. 예. 그게 HDMI라는 케이블임 단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디지털 TV에는 얘가 보통 3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PC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셋톱박스 연결할 수 있고, 게임기로 연결할 수도 있고, 홈시어터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연결 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텔레비전은 저렴해지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단자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 자, 직렬 포트. 아까 보셨던 어떤 거다? 요 그림. 직렬 포트. 필이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에 마우스를 연결하거나 그다음에 PC 통신하는 모뎀을 연결했었어요. 얘는 느려요. 통신 자체도 느렸었으니까 그때는. 병렬 포트는 프린터, 집 드라이브 같은 걸 연결했었어요. 요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병렬 포트. 예,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근데 PS2 포트가 아까 보셨던 뭐다? 요거 어디 갔느냐? 동그란 거. 그래서 과거에는 요 마우스 거기에 마우스 그림이 그려져 있고 녹색에는 키보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마우스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고 꽂았는데 그 그림도 잘 안 보이잖아. 색깔이 검은색이었거든 둘 다. 근데 바뀐 게 뭐냐면 키보드는 보라색으로 아예 색칠이 돼 있어. 키보드도 보라색이고 단자도 보라색이니까 색깔끼리 꽂으면 되지. 색약이나 생명이신 분은 정록은 아니잖아. 이거는요. 보라색하고 녹색이니까 정록 색약하고는 상관없이 구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녹색은 마우스를 쓰는 거고요. 근데 요것도 요즘은요 없더라고요. 이런 걸 안 쓰고요. 다 USB를 쓰잖아요. USB. 그럼 요런 포트가 붙어 있는 것도 돈이에요. 사실은. 메인보드에 이걸 달아놔야 되잖아요. 이거를 달아놓으면 우리 강의실은 키보드는 꽂혀 있지만 마우스는 밑에 꽂혀 있거든요. USB에다. 그럼 하나 안 쓰잖아요. 그러면 비싼 돈 들인 컴퓨터에다 쓰지도 않을 거면 없는 걸 사오는 게 싸잖아. 없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없는 것도 많이 팔아요. 없는 거. 그러면 나는 옛날 방식의 이런 키보드를 쓰는데 여기다 못 꽂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USB를 꽂게끔 하는 젠더도 있어요. 키보드 살 때 줬거든. 그래서 이걸 없으면 메인보드 가격이 돈 10,000원 이상 내려가요. 요런 기능이 없어지면 전체 금액에서 컴퓨터 금액에서 어떨 땐 2-3만원씩도 내려가요. 좋지 뭐. 저렴한 컴퓨터 살 수 있으니까. 안 쓰는 기능은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USB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127개 연결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거죠. 저는 한 30-40개는 연결해 봤어요. 동시에. 잘 돌아가요. 예. 그럼 어떻게 30-40개를 연결하냐? 허브라는 게 있어. 허브. 하나에서 10개씩 빠져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다가 하나 꽂으면 벌써 4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USB 메모리를 여러 개를 꽂아놓고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 명령을 건다든지 할 때 참 좋아요. 여러 개를 관리할 때. 그럴 때는 그런 걸 쓰기도 하고요. PS2 USB 포트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이것도 직렬이에요.
직렬이 빨라요? 병렬이 빨라요? 병렬이 빠르죠. 병렬이 빠른 거예요. 병렬은 뭡니까?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어깨동무. 직렬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가는 거고. 순서대로 가는 게 직렬이고 옆으로 한꺼번에 4차선, 8차선 이게 병렬이에요. 근데 병렬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직렬은 오는 거 가는 거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닥만 만들면 되거든요. 비용을 적게 만드는데 그러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빠른 직렬을 만들자. 빠른 직렬.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빠른 직렬을 만들자. 마치 기차 KTX처럼 빨리 가고 빨리 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많이 싣고 그런 게 이제 새로 나온 게 바로 USB처럼 새로 나온 거예요. 얘는 핫 플러그인은 뭐예요? 플러그인 플레이가 뭡니까? PMP라고도 불리우는 거 플러그인 플레이. 우리 첫날 했는데 꽂으면 작동되는 거죠. 인식되는 거. 핫 플러그인은 뭐예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결합할 수 있고 분리가 가능한 거. 본래 이 외부 장치들은요, 내부나 외부에 붙어 있는 거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려면 전원을 끄고 해야 돼요. 그럼 힘들잖아요. 중간에 뭘 못 빼잖아요. 중간에 뭘 결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USB는 핫 플러그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복사 붙여넣기 하는 중인데 중간에 빼버리면 손실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또 뭐가 나오나 볼까요? IEE1394 IEE1394 그냥 1394 포트라고도 해요. 1394 포트 파이어웨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기기 간에 연결해 주는 건데요. 외장하드를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애플에서 만든 거예요. 애플에서 디지털 캠코더에 보통 붙어 있어요. 1394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VJ 특공대 보시잖아요. 그런 거 1박 2일 테이프 교체하고 갈게요 하는데 테이프를 교체해서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지만 메모리에다 꽂아놓고 촬영하기도 하죠. 제가 쓰는 디지털 캠코더는 테이프 방식입니다. 테이프 방식인데 이 테이프 방식의 촬영한 디지털 테이프를 PC로 가져와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PC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USB 케이블처럼. 그때 1394 포트에다 꽂아요. 케이블을. 그래서 컴퓨터에서 플레이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되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디지털 캠코더라든지 또 그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 줄 때 쓰는 그런 거예요. 얘도 핫 플러그인 지원하는데 얘는 127개가 아니라 63개까지 되고 IRDA라는 게 있어요. IRDA 적외선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노트북에 보통 있었어요. 노트북. 근데 요즘은 노트북에 IRDA 뺐더라고요. 옛날 노트북을 가져오면은 내 정보를 저 사람한테 보내주거나 내 데이터를 저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노트북 사용자끼리 이 적외선을 연결해서 포트를 개방시켜요. 그래서 내가送신을 하면 노트북에서 그쪽 노트북으로 데이터가 가요. 무선으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도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기능을. 근데 소비자들은 안 쓰거든. 사용하지 않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안 쓰는 판인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라 저렴해진 거예요. HDMI라는 거. HDMI 많이 들어. 아까 여기 HDMI 있었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는 안 보이는데 다른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자, 요렇게 요것이 HDMI고요. 왼쪽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 포트예요. 디스플레이 포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이제 조립을 하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요즘 이제 판매되는 메인보드들이에요. 메인보드들. 프로포폴. 별로 안 좋은 말 아닙니까? 프로포폴?
참네. 마약 메인보드래. 어디 한번 보자. 마약이 달려 있는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냥 봐서는 모르죠 우리가. 메모리 꽂는 데가 4개고요. 64개까지 지원이 되고요. XMP 지원을 하고 뭐 그래픽 카드 꽂는 데가 2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예. 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CPU 꽂는 자리예요. CPU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북쪽이고요. 꼭대기에 꼭대기. 얘가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여기가 왼쪽이에요. 왼쪽. 여기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보일 거예요. 여기가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예요. 여기가 메모리 꽂는 데고. 메모리 꽂는 데 4개가 있네요. 그렇죠? 4개. 여기 구멍 뻥뻥 뚫린 거 잘 안 보인다. 여기 잘 보인다. 여기 메모리를 요렇게 요거 금속 요렇게 휘어진 거 있죠? 얘를 밑에서 딱 빼가지고 꺾어가지고 들어 올리면 1번 CPU 꽂는 요 레버가 올라가요. 그럼 거기다 CPU를 올려놓고 딱 잠그면 CPU 장착. 이게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전력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8번에 여기 뭐냐면 하드디스크 DVD 장치를 연결해주는 포트가 옆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보통은 위에서 꽂는데 얘는 옆에서 꽂게끔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 옆면은 잘 안 보이죠. 뭐 하나 돌출되는 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옆면이에요. 자, 마우스, 키보드, RGB 아까 보였던. 그 다음에 요건 뭐죠? DVI. 요게 HDMI. 요거는 뭐다? 4번, 5번은 뭐다? USB 3.0. 9번은 뭐다? USB 3.0 C타입. 10번은 뭐다? USB 2.0. 6번은 인터넷선 꽂는 자리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마약이야? 뭘 중독돼? 중독될 게 없는데. 아하, 그래픽카드 꽂는 데가 2개가 있어요. 4번. 그래픽카드 2개를 꽂아서 그래픽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비싸요 이러면요. 근데 10만원이야. 되게 저렴하게 파네. 예. 그래서 마약이 중독이 된다 그랬나? 근데 여기 이 지워 먹었고, 이건 오디오고, 앞에 여기 뭐 핀 같은 거 있죠. 여기 왼쪽에야. 여기 뭐 하는 역할이냐면 우리 앞면에 본체 앞면에 보면 스피커 꽂고 마우스 꽂는 자리 있죠. 앞면에. 그걸 여기도 연결해 줘야 돼요. 여기다 연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면에도 USB 꽂잖아요. USB 메모리 꽂잖아요. 그거를 어디다 연결해 주냐면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이게 이제 본체 케이스에서 일로 연결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냐? M2 포트라고 되어 있네요. M2 포트. M2도 지원하네요. SSD. 새로운 SSD 장치를 여기다 꽂게끔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네요. 성능은 좋은데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런 그래픽 카드를 2개를 꽂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좋은 거예요. 모니터를 이렇게 3개도 붙일 수 있고, 좋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 요 옆면이 안 보인. 여기 있다. 여기. 지금 여기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가 지금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 연결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게 옆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못 껐네. 제가 쓰는 메인보드는 제가 쓰는 게 벌써 2007년 10년 된 메인보드인데 8개 꽂거든요. 제게 훨씬 많이 꽂네요. 그랬죠? 예. 제 거는 이 메인보드 한 2배만 해요. 메인보드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큰 거를 쓰는 거고, 굳이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프로포플 이상한 거를 팔았네요. 그랬죠?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비싼 거. 메인보드 비싼 거. 이거는 좀 비싸요. 그랬죠? 좀 비싸고요. 이거 비싸요. 비싸잖아. 28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메인보드는 과연 안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비싸냐 봤는데, 한번 그림을 살짝 보면은요. 아까보다 밑에 뭐가 많다.
아까는 한 요만큼 밖에 없었어. 한 3분의 1이 더 많아요. 얘는 크기가. 빨간색도 있고 뭐 이런 색깔도 들어있는데 그렇죠 여기. 아 얘는 인텔이 아니라 AMD 건가? AMD 거네.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원하는 건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면을 보려고 그래요. 여기. 응? USB 단자는 많은데 키보드 마우스는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꽂아 써라 이거죠. 사운드 장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모니터 연결하는 장치가 없어요. 이 메인보드는 모니터를 꽂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사서 꽂아야 돼. 그래픽카드 아까 그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이런 그래픽을 사서 꽂아야 돼. 근데 그 꽂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둘, 셋, 세 개까지 있어요. 세 개까지. 9번 쪽은 좋은 거고요. 7번은 좀 저렴한 건데 하여튼 두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세 개를 꽂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게이머용 게임 매니아들이 쓰는 건가 봐요. 게임 매니아 아닌 거는 어떤가 볼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단자가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네. 모니터 출력 단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자가 4개짜리도 있어요. 4개짜리. 자, 이거는 아까처럼 3개네.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는 2번에다 연결해서 9번으로 출력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근데 9번 자체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나가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 중에 여긴 지금 누락이 되는 이 디스플레이 포트는 HDMI는 양쪽이 약간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양쪽이. 근데 디스플레이 포트는 한쪽만 파여 있어요. 한쪽은 직각이고. 요거 다시 보여드리면 보시면 여기는 양쪽이 깎여 있잖아요. 양쪽이. 근데 얘는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만 깎여 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 포트고요. 이 디스플레이 포트를 쓰면 해상도가 더 높여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나 아까 보셨던 그 아날로그 방식 있었어요. 그건 여기 보이지도 않네. 걔는 해상도가 낮아요. 자, 블루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노트북에 보면 블루투스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어떻게 쓰시냐면 과거에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사면 동글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기. 조그만 걸 붙여가지고 걔가 수신을 하는 거를 썼는데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를 쓰면은 그냥 키보드 마우스만 사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도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지원하잖아요.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셋 헤드셋 쓰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서 여기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집에 핸드폰 이렇게 틀어놓고 일반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있잖아요. 이거로 카톡하면 돼요. 블루투스 마우스도 지원하거든요. 그 마우스로 클릭해도 돼. 손이 편하겠지만 글자 쓰는 건 저는 키보드로 쓰면 편하지. 예. 또 하나 갖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 키보드 보이세요? 이거나 스마트폰이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이게 전화도 돼요? 전화도 되고요. 리모컨도 돼요. 마우스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하고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여기다 이어폰 꽂아가지고 이어폰으로 음악 들을 수도 있고요. 무선으로. 제가 예전에 이거로 여보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화기 그거 조금해서 좋다 그러더라고. 그거 얼마요 그러길래 이건 싸요 그랬어. 이것만 있으면 전화 안 되잖아요. 세트로 쓰는 거지 세트로. 여기 키보드 여기 이제 마우스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착각 누르면 리모컨으로 사진도 촬영이 되고요. 셀카 할 때도 좋고요. 이거 갖고 막 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요거로 띡띡띡띡 해갖고 쓸 수도 있고. 이 블루투스거든요.
시중에서 한 10만 원이면 사요. 근데 안 하지. 이걸 누가 1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쓰던 거라서 그런 거지. 저는 쓰던 거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이제 블루투스는 스웨덴인가? 아, 덴마크인가? 덴마크? 덴마크 전설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에요. 해적이었대. 해적. 해적 왕이에요. 해적 왕. 동네방네마다 해적들이 있었나봐. 그거를 통합을 했대. 해적 왕국을 세웠대나? 전설 따라 삼천리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선통신,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합했다.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뭐라고 할까? 광개토 대왕? 그럴 수 있었겠지. 광개토? 이렇게. 예, 광개토? 그럼, 야, 광개토가 뭐야? 그러면 아, 옛날 고구려에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썼다. 그래요. 핫플러그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버스. 버스는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버스예요. 실어 나르는 통로도 버스지만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버스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를 하나 좀 클릭해 갖고 보여드리면 이 안에 그림 이렇게 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선이 막 얇게 돼 있죠. 선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시나? 여기도 보면 여러분 USB 있잖아요. USB 메모리 이렇게 안에를 보면 네 가닥 들어있어요. 네 가닥. 그 중에 두 가닥은 전력, 두 가닥은 데이터가 가고 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은 8가닥으로 돼요. 8가닥. 8가닥. 그게 버스예요. 실어 나르는 통로가 버스라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선들이 막 가 있어요. 용접이 돼 있잖아요. 용접이 선들이. 그거를 우리는 버스라고 하는데 그 버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버스가 뭐냐면은 내부 버스. 내부 버스는 뭐냐면 CPU 내에 있는 역할 통로. CPU 안에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CPU 크기는요, 요만해요. 요만해. 예. 명함. 우리 그 무슨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에이스 비스켓. 그거보다 작아요. 그만한 과자가 있으면 입에 쏙 한 입 넣기 참 좋을 거야. 그 내부 버스고, 그 내부 버스랑, 즉 CPU랑 다른 주변 장치 간에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 CPU가 여기 구멍 막 뚫려 있죠. 이게 CPU가 여기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 CPU랑 이 보드랑 이 안에 들어있는 장치들이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게 버스예요. 그게 외부 버스고요. 확장 버스는 뭐냐면 아까 여기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밖으로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 우리가 먼 데를 가려면. 그럼 버스길 같은 것처럼 외부로 나가는 거를 우리는 확장 버스라 그래요. 확장 버스. 그러니까 CPU 내부에서 움직이는 건 내부 버스고 그 메인보드 안에서 움직이면 외부 버스. 그다음에 확장 버스는 밖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죠, 사실은요. 바이오스. 제가 어젠가 롬바이오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롬바이오스. 롬바이오스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한다 그랬어요. 그걸 포스 작업이라 그랬어요. 전원을 켜면 셀프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딱 켜면 컴퓨터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인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점검을 해요. 하드가 하나 더 꽂혔네? 어제는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신호를 보내줘야 돼. 야, 뭐가 바뀌었다? 어제랑 오늘이랑 다르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점검이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삑 소리와 함께 이제 하드디스크를 불러요. 그 윈도우가 들어있는 애니까. 그럼 걔를 불러가지고 걔가 이제 윈도우가 작동되게끔 해주는 거죠. 베이직 기본적인 입출력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콩글리시로 바이오스라 그래요. 근데 이게 롬에 들어있어서
롬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롬 바이오스. 근데 이 롬 바이오스가요 고장이 나기도 해요. 시모스 램이 아니고요 시모스 롬입니다. 틀린 글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년째 고치질 않네 이 사람들이. 시모스 램이 아니고 롬입니다. 롬. 시모스 롬은요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어딘가에 시모스가 있어요. 이 안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인터넷 해주는 장치인데요. 여기 붙어 있는 부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런 부품들이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전력에 관련된 부품이고, 여기는 안 보인다. 보통 이제 요런 안에 이렇게 붙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얘를 핀셋 같은 걸 이용하면, 도구를 이용하면 또 빼낼 수도 있습니다. 롬 바이오스를, 시모스 롬을 빼낼 수가 있는데, 제가 쓰던 메인보드는 오래된 메인보드라서 그런지 그 시모스 롬이 고장이 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지 몰라도 걔가 고장이 나면요 컴퓨터는 멈춰버려요. 아예 켜지를 못해요. 켜봤자 그 롬이, 바이오스 롬이 작동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윈도우를 넘기는데, 그 롬의 자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기계 문제가 아니라 롬 자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환자가 된 거잖아.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 자체가 환자가 된 거야. 검사 자체를 못하니까 컴퓨터는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야 돼요. 가져갔죠, 용산에. 그랬더니 한 3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고쳤으니까 가져가라고. 수리비는 10,000원. 그걸 못 고치면 통째로 교체해야 돼요. 얘를 통째로 교체해야 돼요. 얘를 통째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들 수 있죠? 근데 그거 롬만 교체하면 10,000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뭐 이제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겠지만, 하여튼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롬에 문제가 생기면 롬을 빼가지고 롬 라이터라고 하는 기계에다 올려놓고 나서 안에 내용을 고쳐요. 롬 바이오스라고 부르죠.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시모스 램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죠. 시모스 롬이다라는 거죠. 자, 펌웨어라는 말은 뭐예요? 펌웨어. 자, 그럼 롬은, 그 바이오스라는 얘는, 롬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응? 하드웨어죠. 롬이니까, 반도체니까. 근데 프로그램 들어있으니까 또 소프트웨어잖아요.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펌웨어라고 불러요. 많죠? 펌웨어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디지털 피아노도 펌웨어로 되어 있는 거죠. 디지털 TV, 우리 가정에 쓰는 텔레비전 안에도 이런 펌웨어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리모컨에도 어떻게 돼요? 리모컨도 뭘 누르면 작동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얘도 펌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펌웨어는 많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USB 메모리 자체는 하드웨어죠. USB 메모리 자체는 하드웨어예요. 근데 그 USB 메모리가 들어있는 MP3 플레이어는 어떤 그 저장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안에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거죠. 펌웨어가 되는 거예요. 펌웨어는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ID라는 말이 나왔어요. ID.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써요. 아까 제가 메인보드에서 6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돼 있었는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제 건 집에 있는 건 8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SATA라 그래요. SATA 단자라고 하는데, 요 SATA 단자가 과거에는 없었고요. IDE 라는 단자로 돼 있었어요. 근데 ID는요, 이게 핀을 이렇게 하나 짧은 걸 꽂는 게 아니라 80핀 넓은 걸 꽂았어요. 근데 한 가닥을 꽂으면, 하나를 꽂으면 거기서 두 가닥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를 꽂으면 두 개 장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ID 포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CD 하나, 하드 하나, 아니면 하드 2개, CD 안 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던 거죠. 그러다가 야, 너무 불편하다. 하드 2개는 달아야 되고 CD 달려면 2개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ID를 익스텐션,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꽂는 데가 두 개가 생겨요. 두 개니까 어떻게 됐다? 네 개를 연결할 수 있죠. 제가 쓰던 거는 이 아이디 포트가 3개짜리예요. 예전에 쓰던 건 3개. 그러니까 6개를 쓰는 거죠. 6개를 쓰고.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은요, 지금은 안 쓰는 아주 고유 옛날 방식인데, 스카시를 이용하면 되게 빨리 작동이 되거든요. 빨리 작동되게 하는데 얘는 7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7개. 지금은 이걸 안 씁니다. 요즘은 아까 사타라 그랬잖아요. 사타 포트는 보통 4개에서 4개, 기본이 4개예요. 아까 이런 메인보드 중에 저렴한 거 74,000원짜리 저렴한 거를 볼게요. 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저렴하다는 거는 뭐냐면 기능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기능 안 쓸 거거든요. 그럼 뭐 이런 거 저렴한 걸 쓰시는 게 좋죠. 그렇죠. 얘는 뭐라고 써 있는가 볼게요. 사타 단자가 있긴 있는데 몇 개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네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네요. 여기. 오른쪽 끄트머리에 위로 2개, 옆으로 2개, 4개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4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되게 비싼 것도 있네. 메인보드가. 용산에 나가면 컴퓨터 한 대 조립하면서 30만원이면 조립하는데 이거는 보드값만 35만원이에요. 얘는 왜 비쌀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8개 꽂는 데가 있네. 8개. 한 개당 2개니까 8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래픽카드 꽂는 데가 많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오, 여기는 메인보드 뒷면 보세요. 뒷면. 여기 대작 보이세요? 여기 USB 3.0 8개, 2.0 4개. 여기 뒤에는 이사타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기능 되게 많죠. 보세요. 뭐 꽂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겠지. 누가 이거 사주면 좋겠다. 이거 사주면 그대로 가져가서 용산에 되팔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조립해 오죠. 이런 거는 좋아요. 쉽게 말하면 경주용 차량처럼 빠른데 덤프트럭처럼 많은 짐도 싣고 다닐 수 있고요. 최상으로 좋은 거죠. 탱크처럼 힘도 강하고 빠르기도 빠르고 천하무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컴퓨터 가지고 인터넷만 하면 아깝잖아요. 탐나. 굉장히 좋은 그런 메인보드예요. 여기 보니까 뭐 팬 돌아가는 거, 온도계 연결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뭐 연결만 하면 케이블만 꽂으면 센서에 의해서 다 지금 몇 바퀴가 돌고 있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나 봐요. 이런 거 우리 몰라도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혼나죠. 그런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하는 말은 아시잖아요. 올리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내리는 걸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죠. 어떤 분이 노트북을 새로 사셨어요. 최근에 다른 센터에서 한 분이 노트북을 사셨는데 그 노트북을 왜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엑셀 2007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엑셀 2007을 설치해서 쓰려고 했는데 윈도우 10이에요. 요즘 노트북도 윈도우 10으로 나옵니다. 윈도우 10에는 엑셀 2007이 안 깔려요.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10에는 엑셀 2007이 안 깔립니다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죠?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다운그레이드. 윈도우 10을 윈도우 7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컴퓨터 노트북이 윈도우 7을 지원하면 괜찮은데 윈도우 7 지원 안 하는 요즘 컴퓨터들 많아요. 아까 이런 컴퓨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여기는 윈도우 10만 설치가 되는 건지 윈도우 XP는 지원 안 돼요. 얘는 설치가 안 됩니다. 윈도우 XP 지원 자체가 안 돼요. 설치가 안 되고 윈도우 10이 설치가 될 수 있을지
윈도우 10은 설치가 되는데 윈도우 7이 설치가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거 확인하고 사셔야 돼. 근데 여기는 윈도우 XP 지원 안 한다고만 써 있죠. 그 윈도우 7은 지원한다는 거예요. 윈도우 7은. 근데 요즘 컴퓨터들 중에 노트북 같은 거는 윈도우 10은 설치가 7은 설치가 안 됩니다. 윈도우 10은 설치가 됩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은 윈도우 7 설치 안 되는 노트북이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설치했고 그런 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를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말짱 꽝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윈도우 저런 윈도우가 다 설치될 수 있는 노트북들이나 이런 메인보드 컴퓨터들은 비싸요. 그러니까 윈도우 10 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7이 지원하지 않는 것, 윈도우 7에서는 지원하지 그러니까 없는 것들, 윈도우 7이 지원해야 되는 것들을 싹 빼버린 거야. 윈도우 10만 필요한 거. 그러면 부품을 적은 걸 다른 걸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트북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저렴해지죠. 자, 똑같은 기능인데 윈도우 X7, 윈도우 10 다 설치되는 게 80만 원. 윈도우 7은 설치 안 되고 윈도우 10만 설치되는데 65만 원. 그러면 15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쓰실래요? 똑같은 기능인데. 외관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 그럼 어차피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럼 15만 원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근데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윈도우 내가 7을 쓰고 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윈도우 13으로 바꿨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바꿨어. 또 아래 한글 2007에서 아래 한글 2014로 업그레이드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드웨어는 뭐죠? 메모리를 4기가 쓰다가 8기가로 업그레이드 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파티션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파티션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티션은 뭐냐면 칸막이 하는 겁니다. 칸막이.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보시면은요. 되게 느리게 떠요. 저희 집은요. 저희 집은 여기 떴네. 저희 집을 이제 제가 구매해서 샀더니만 거기에 안방 있고 뭐 건너방 있고 뭐 애들 뭐 또 문간방 있고 문간방 건너방 요즘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저도 아재인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실 있고 뭐 주방 있고 베란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칸막이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원룸이라는 건 뭐예요? 원룸. 원룸은 그냥 방 하나 쓰는 거죠. 그 원룸에다가 커튼을 치면 어떻게 돼요? 사이에다가 칸막이 된 거죠. 그럼 투룸 된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벌레 투룸은 아니지만 하드디스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 하나인데 얘를 나눠서 쓰는 거야. C, D로 나눠 쓰자 이거야. 나눠 쓰면 C에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돌리고 D에는 데이터를 보관한다든지 그럼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쓰면은 칸막이를 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는 파티션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파티션을 나눈다는 뜻은 하나의 물리적 디스크를 하나의 집 한 채를 여러 개 방으로 나누는 거니까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집을 내가 두 채 산 게 아니라 집은 한 채인데 방이 두 개, 세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한 채, 물리적 디스크. 파티션을 나눴다, 논리적 디스크. 논리적 디스크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봐서는 얘가 물리적 디스크인지 논리적 디스크인지 구별은 안 돼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C 드라이브 달랑 하나 있거든? 달랑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물리적 디스크도 하나, 논리적 디스크도 하나가 되겠지. 근데 다른 센터 강의실 가보니까는 C, D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C, D가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는 얘가 하드가 두 개 꽂혀 있는 건지 가봤더니 하드는 하나인데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 디스크로 두 개 나눠져 있다. 논리적 디스크를 나눠 놓으면 하여튼 파티션을 나누면
또는 물리적 디스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드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따로따로 사서 두 개 꽂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운영체제를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어요. C에는 윈도우 7, D에는 윈도우 10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C, D, E 파티션을 3개를 나눠놓고 C에는 윈도우 7, D에는 윈도우 10, E에는 리눅스 그래서 따로따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파티션이 달라지면은 하나의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서 인식한다. 파티션 하나에는, 즉 C 드라이브 하나에는 윈도우 하나만 까는 거예요. 윈도우 7도 깔고 윈도우 10도 깔고 못 깔아요. 두 가지를 못 깔아요. 두 가지를 깔려면 파티션을 나눠야 돼요. 파티션을 나누려면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볼륨을 축소 명령을 걸면 얘를 줄여 쓸 수가 있어요. 원룸을 통으로 쓰고 있는데 야, 나 저기다가 나 공간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면 거기 있는 짐이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짐을 빼줘야 되거든. 거기다 이렇게 칸막이를 쳐주지, 커튼을 쳐주거나 이제 그런 거를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줄일 건지 늘릴 건지를 계산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을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드를 하나 꽂아요. 새로 사서 C 드라이브 따로, D 드라이브 따로 그렇게. 그럼 따로따로 쓰니까 편하죠. 그렇죠. 포맷 과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량 문제 해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